사단법인 박한순 인성교육개발원 이사장님이시고 경영학 박사님이신 박한순 박사님께서 40분 동안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아주 후하게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식으로 주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 여러분들을 모시고 과연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백설공주 아시죠? 예. 예. 백설공주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한테는 오십니까? 아주 순수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얀 눈 같은 피부를 가진 공주란 뜻이에요. 이쁜 공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보았기 때문에 하얀 피부를 연상을 하는데 아프리카 애들은 백설이라고 백날을 얘기해도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럼 걔네들한테는 뭐라고 하얀 피부를 표현해야 될까요? 걔네들은 흰색이 곰팡이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곰팡이 공주라고 번역을 해줘야 피부가 이쁜 미녀라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게 돼 있질 않아요. 백설공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듣고 보면 다른 공주야. 그런데 이렇게 백설이 흰색이라고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사고체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대박이 있습니다. 한 말짜리. 대박에 쌀을 달라 그럴 때 쌀집 주인이 쌀을 이렇게 안 주거든요. 쌀을 이렇게 주는 걸 고봉으로 준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주고 뭐로 깎죠? 깎고 요만큼만 줘요. 요만큼만 주는 거를 깨끼로 준다 그러고 이 깨끼로 주기 때문에 서울, 대구, 부산 어디에 가도 한 말의 부피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럴 때 미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막대기로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를 순수 우리말로 평미래라 그래요. 평미래. 이 평미래가 순수한 한자 말로 개예요, 개. 그래서 생각을 밀어버린다. 그래서 개념이란 말입니다. 개념. 개념이란 단어가 이래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개념이 서 있질 않아. 어른서부터 저 아이까지 자기가 아는 단어를 자기만 알아. 여러 사람이 백설 그러면 다 하얘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답게 살기 운동 연합의 단어가 주는 개념이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서로 뜻이 통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일단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개념을 옆으로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옆 사람한테 전하는 걸 전달이라 그러잖아요. 전달하고 나면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하죠. 그 현상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개념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어인데 영어로는 컨셉이라 그러죠. 컨셉, 같이 잡다예요. 근데 전달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바보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곰팡이하고 백설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전제됐을 때만 가능한 거고 요 두 개가 완성되어야 그 다음 서로 이해를 해요. 소통이 영어로 뭡니까? 이제 소가 영어로 카우 아니에요. 카우. 통이 캔. 그래서 카우 캔 그럽니까? 소통. 대답을 하세요. 농담인데 소통이 영어로 understand예요. 남이 밑에 서봐야 꼴깍이는 목젖을 보고 아 긴장했구나 좋구나 눈동자를 보고 희열의 찾구나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이게 되고 전달이 돼야 소통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오늘 이 운동본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념을 같이 정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떠한 운동도 펼쳐나갈 수가 없다. 저는 확답을
드립니다. 개념의 중요성. 여기 고봉으로 쌀을 주죠. 저걸 고봉이라고 얘기하고, 밑에 깎고 요만큼만 남겨놨죠. 요만큼만. 화면에 여기 마지막 남긴 거 깨끼로 준다 그래요. 근데 요것을 미는 막대기가 저 옆에 큰 동그란 막대기가 저거를 평미래라 그러고, 순수하게 우리말로 평미래, 한자로는 개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란 단어가 창조가 됐고, 생각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개념이 쓰지 않으면 어떠한 학문이건 소통이건 전달이건 불가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멤버끼리 확실히 하고 나야 이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이 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사고체계 전환의 촉매제가 개념이다. 사람답게 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개념을 여러분과 같이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모습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성경 구절 어디에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금방 답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한테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라 그러지 땅 속에 계신 우리 아버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거기에 완벽한 세상이 있는데 그걸 땅에다 그대로 내려놓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그 주인공이 사람이라고 그분은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지 인간을 만드셨다 안 그랬거든.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을 사자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부냐?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게 적을 사 아지랑이 람이에요. 산 위에 부는 아지랑이처럼 작은 존재이다. 이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지랑이가 어마어마한 태풍을 일으키고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즉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다 얘기를 하지 인간을 만드셨다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모습을 땅에 그대로 구현하고자 그분이 제조를 하셨다. 사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는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 목사님, 미녀 목사님 일부러 시선을 피하시네요. 집에 선인장 기르세요? 기르신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른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른다 그러니까. 선인장, 나팔꽃은요? 나팔꽃도 기르시잖아. 선인장, 나팔꽃 둘 다 식물이라고 매일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선인장은 썩어버려요. 나팔꽃은 물을 안 주면 죽어. 집에 강아지를 길러요. 애완견. 치와와를 기르고 똥개, 시골의 자부종, 시골 잡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개인데 잡종 먹이를 치와와 주면 안 먹어요. 치와와 먹이를 잡종 주면 다 먹어. 보십시오. 개 한 마리를 기를 때도, 선인장 하나 기를 때도 개나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시는 분이 내 부모,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상사, 부하 모두 한마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강아지나 선인장은 공부해서 물 주고 밥 주는 거 알면서 그들하고 매일 만나는 나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한 번도 없다니까. 그리고 만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대문 두 짝이 있어요. 대문 두 짝을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대기를 가로질렀어요. 이 막대기를 뭐라고 합니까? 빗장이라 그러죠. 빗장이 한자 말로 관이에요. 관. 그래서 연결하다. 개예요. 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빗장을 지르는 거예요. 지르려면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전혀 공부 안 했어. 내가 누군지 옆에 사람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면 빗장이 질러지는 줄 알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야. 사람답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뜸 하는 말이 뭐냐?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된대. 인성이 뭐냐 그러면 추상적인 거래. 어떻게 길러야 되냐? 잘 길러야 된대. 잘이 뭐냐 그러면 오라 그래서 좁힌다. 영어, 컴퓨터, 골프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나? 이게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새롭게 우리 깨우쳐야 돼요. 사람에 대한 공부가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깨달음과 안내자. 깨닫다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답은 어차피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답을 드리고 질문 드리고 답을 그대로 갑니다. 깨닫다라는 말은 이런 틀이 있는데 이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예요. 이게 깨닫다예요. 깨닫다. 이 중심 알이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에 닿다. 이게 깨닫다예요. 그러려면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틀. 이걸 뭐라 그래요? 본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고정관념이라 그러고 인간사에서는 일가견이라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말씀을 정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 그거를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조상들한테 우리 민족에만 내려준 성경 말씀과 같은 단어들이 천지신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천지신명이 무슨 뜻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과 신, 새로울 신자잖아 아니면 귀신 신자나 명은 밝은 명자예요. 밝은 빛이란 뜻이야. 모든 빛을 합치면 흰빛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자연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틀이 뭔지를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 이 틀을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어로는 폼이라 그래요. 폼. 그래서 요즘 플랫폼 끝없이 나오잖아요. 이 폼을 제대로 만들었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폼을 일본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일본 유학 다녀오신 분이네. 가다야, 가다. 가다가 있어야 사고와 행동 체계의 근본을 잡을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다가 없는 사회예요, 지금. 그래서 노가다 사회라 그러잖아. 노가다 사회.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회에 어른이 없대. 맨 다 어른인데 왜 어른이 없다 그러냐 말이에요. 어른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른이 되는 법도 나아가는 방향도 모르는데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래.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요즘? 어쩌다 어른이래요. 이 말 오늘 이후로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 되는 어른은 없어요. 정확한 틀을 내가 갖춘 뒤에 들어가고 나와서 깨우쳐서 잠재력을 경험으로 바꿔놔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런 말을 내가 없이 쓰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지금요. 어른들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라니까. 깨달음과 그 안내자가 누굽니까? 손을 한번 들어서 휘두르시다가 북쪽을 가리켜 보라 그러면 북쪽을 다 다른 방향으로 가리켜요. 그럼 내가 대대장이야. 대대원 600명을 이끌고 북쪽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남쪽에 아닌 게비요. 대대원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나침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사회에 어른으로 계시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방향을 정할 때 과연 나침반 같은 사고와 행동 세계에 틀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갖추지 못하면 누구한테 전할 수가 없어.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다원주의라 그러죠. 다원주의. 모든 말만 하면 다 성경에 있대. 모든 말만 하면 다 부처님 말씀이래. 다 유교로 가야 되는데 무하메드로 가야 되는데 다. 이들이 다 뭔데요? 다 하나인데 다 하나. 누가? 이것으로 언어화 시켜놔서 문서화 시켰을 뿐인데 다 뭐가 없어요.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시는 분이 종교 지도자, 교육자, 부모, 어른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개념은 시간상 다음 아주 세밀한 세미나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성교육 지도사를 통한 전파가 필수다.
그죠? 여기서 이 사고체계의 틀, 이거를 제가 자연의 현상을 차용해다가 인성이라는 공식으로 딱 틀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개념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자, 최초에 빅뱅이 있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죠. 빅뱅에서 생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안내하는, 지배하는 단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성이라고 합니다. 성. 성 그러면 다 성폭력, 성희롱. 대부분 다 그거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지나라 말을 자기 자손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줄 교육 시스템조차 없는 거예요. 성을 만약에 그런 단계로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성선설은 무슨 뜻이에요? 성악설은 청악설. 그리고 수성볼패는 무슨 뜻이에요? 성선설은 성은 원래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좋다라는 뜻이. 성악설은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수성볼펜은 물침대 놓고 섹스할 때 쓰는 볼펜을 수성볼펜이라고 합니까? 성의 뜻은 되어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때 성이 뭐예요? 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이걸 모른다 그러면 서로 이게 센 놈은 어릴 적부터 알아본다는 뜻입니까? 성선설은 되어가는 꼴은 인간은 원래 선했다. 원래 악했는데 좋아진다는 뜻 아니에요. 수성볼펜은 H2와 O가 만나서 H2O로 되어가는 꼴의 성질을 지닌 볼펜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 성이 되어가는 꼴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나라 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답게 살기 운동연합에서 체계적으로 펼쳐나가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되어가는 꼴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 요거를 생활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씨앗이 싹이 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됐어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됐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식물이 되어가는 꼴. 식물이 되어가는 꼴 뭐라고 합니까? 식물성이라 그래요. 아이한테 질문 받았어요. 할아버지 식물성이 뭐야? 뭐라고 답하실래요? 식물이 섹스하는 거라 그래요? 그럼 식물성 기름은 뭐라고 합니까? 식물이 되어가는 꼴의 과정에서 뽑아낸 기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식물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군뱅이입니다. 군뱅이가 깨어나서 매미가 되죠.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개구리 알이에요.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 얼굴입니다. 얘가 개구리가 됐어요. 달걀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고 장닭이 되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식물이 되어가는 꼴. 동물성이잖아요. 동물성. 이거를 동물성이라 그래요. 성에 대한 개념이 쓰지 않으면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식물성 기름의 대표적인 식품이 마가린, 동물성 기름의 대표적인 식품이 버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할아버지 어느 모임에 다녀오시더니 쓰는 단어가 달라지셨네? 어느 누가 지 할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겠냐 말이에요. 1차 산업시대에 모든 산업이 농업이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아는 농업 기술이 손자 제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100세가 돼도 농업 기술은 그들한테 유효했어. 근데 2차, 3차, 4차 산업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아는 농업 기술이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뒷방 늙은이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 모습은 4차 아니라 500차 산업이 돼도 똑같단 말입니다. 할아버님이 사람 사는 모습에 하늘에서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다 그러면 그가 500차 산업에 살더라도 할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람 살기 운동연합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께 체계적으로 전하자는 제 주장입니다. 그냥 아기가 태어났어요.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이거는 제 육군단에 매번
매주 2시간씩 인성교육하는 육군단 인성교관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2015년도에 3개월을 이분들을 합숙훈련 시켜가지고 인성교육 교관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육군단에서는 일주일에 2시간씩 계속 인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주에 계시는, 영주에, 그러니까 50세 이상 퇴역하신 분들을 영주 시청에서 모아가지고 저희랑 연합으로 인성교육 지도사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영주의 모든 방과 후 학교의 인성교육 교사로서 다 목에 힘주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제가 영주 내려가면 재밌는 현상이 많이 벌어요. 이거를 전국으로 전 세계로 펼칠 요량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어가는 사람의 꼴이 됐다. 이걸 한마디로 인성이 되는 거. 이게 인성입니다. 인성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인성의 성자가 지금 설명드린 바를 조금 더 도식화 시켜보면, 난자와 정자가 만났어요. 만나서 어린이가 나왔죠. 어린이란 뜻은 어리석은이란 뜻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직 사고 체계와 행동 체계에 틀이 없어. 얘를 어린이라 그래요. 방종환 선생이 어리석은이를 어린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얘가 자라서 사고 체계의 틀을 갖춘 어른이 됐다. 요거를 일가견을 갖췄다 그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 되어가는 꼴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견성했다 그래. 그리고 한 소식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은혜 입었다 그러고. 제가 교회 나가보면 모든 분들이 오늘 은혜 입었대. 그래서 뭘 입었냐 물어보면 자기는 더워서 옷을 더 이상 안 입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틀이 있어야, 틀이 있는데 무엇인가 들어와서 틀에 차곡차곡 쌓여서 알맹이가 굵어지고 중심알이 굵어지는 건데, 무조건 뭘 받았다 그러는데 담을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릇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일가견을 갖춘 어른이 되는 전체 과정을 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 어린이가 자라서 남자 어른이 되었다. 뭐가 됩니까? 남성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님을 연구하신 분이 가장 빠르게 흡수를 하셨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그 강의 꼭 입수해서 들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꼭 왔어야 됐는데 너무나 좀 아쉬워요. 여자 어린이가 자라서 여자 어른이 되어서 여성이라 그러잖아요. 남성, 여성의 공통점이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인성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 그래요? 남성, 여성 화장실이라고 안 그러고, 거기에는 어린이들도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성 화장실이라고 안 그러고 여자 화장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단어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박사님이 여성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여성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네. 이분은 저랑 같이 몇 년간 인성교육 지도사 양성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 100번도 더 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여자 어른이란 뜻이야. 남성복을 입었다는 것은 어른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유아복 입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도라 그래야 길 도자를 써서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영어, 컴퓨터, 골프,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트만 공부하면 돈 벌고 나이 먹고 주름살 생기면 어른인 줄 알아. 저걸 뭐라 그래요? 길 바깥으로 일이 올라가야 되는데 길 바깥으로 갔다. 이걸 외도라 그래. 외도. 나이 90인데 자기가 어른인지 애인지를 몰라요. 이걸 외도했다고 합니다. 외도한 아이를 채찍과 당근으로 집어넣어서 사람의 길로 가게 만드는 행위를 교라 그래요. 교. 가르칠 교. 여기요. 문의라는 것은 이 프레임이에요. 가다예요. 문의를 아이에게 몽둥이로 쳐서 물리적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교예요, 교. 그래서 기른다, 육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의 최상위 개념이 뭡니까?
이 교육을 제일 위에서 내려다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 이게 마루종자예요, 마루종. 으뜸 교육이란 뜻이에요. 이 종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시잖아, 목사. 이 뭐예요? 소를 몽둥이로 쳐서 이렇게 잘 안내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시고 스승이란 뜻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사회의 각 계층에 계셔야 되는데 가장 이런 운동을 펼치기가 좋은 집단이 어딥니까?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적확히 본인 거로 만드셔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 지도서 양성을 하게 되면 이 전파력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답게 살기의 기본 인성교육 지도서를 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로 올라갈 때 저기에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라고 되어 있죠. 이 작업을 누가 하셔야 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거를 사단법인 차원에서 하되 저 국가 제도를 여기로 우리 흡수를 해서 확대시키자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틀을 주변 사람들한테 멋지게 전할까? 이거를 제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92년도부터니까 한 30년 정도 되네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고 천착을 하다가 얻은 힌트가 있었어요.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 얼굴에 구멍이 몇 개예요? 막 세고 계시는데 7개, 7개. 빨주노초, 파남보. 큰 교회 가면 촛대 있죠? 지혜의 촛대라 그래. 촛대가 몇 개입니까? 7, 7이 49, 오순절. 그 다음날, 이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려요. 며칠마다 걸려요? 28일. 며칠 만에 아기가 나와? 280일 만에. 산후조리원 가면 며칠 만에 태어납니까? 21일.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해요. 섹스의 뜻은 시너지스틱 에너지 익스체인지예요. 이게 성이란 말입니다. 성. 세계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에요. 남자, 여자가 섹스를 해서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되면 인간 모두는 수정 7주까지는 다 여자였어요. 수정 7주까지는. 그러다가 8주째 남성 호르몬이 탁 튀어나오면서 여자였던 몸이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7주, 8주가 남녀 구분의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항상 성숙도 그리고 지혜가 항상 앞서가요. 이건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7이 우리 인간 세상사를 지배하는 자연의 완성수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차용에다가 어른이 갖춰야 될 일가견의 기본 틀을 7을 차용에다가 공식화 시켰어요. 시켜놓으면 공부를 하시다가 더 공부하신 분은 더 확장시키고 더 작게 축소하실 분들은 난 5가지로 갈래.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 틀이 무언가는 있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7개의 기본 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나이별로 어떻게 바뀌다가 돌아가시는가. 남녀 7세 부동석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답하는 분을 제가 못 만나 뵀어요. 왜 3살 버릇 여든 가냐? 모르겠대. 왜 태어난 아기를 귀 빠진 날이라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선인장, 나팔꽃, 강아지는 물 주고 밥 주는 거 알면서 사람에 대한 공부는 전혀 돼 있질 않아.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시는가를 나이대별로 공부를 해야 돼. 무조건. 해도 안 해도가 아니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생존력, 경쟁력이 점점점 붙는 거예요. 제 나이가 올해 좀 45이거든요. 박사님 비웃는 표정이셨어요. 비웃지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기상이 35세. 45 먹은 사람이 이런 인생을 얘기하는 거하고 125세가 먹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어요?
날이 갈수록 이 값어치가 올라가고 생존력,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야. 이 일을 이 본부에서 해야 돼요. 왜 그분들이 직방 늙은이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동집 30년 하면 우동 그 레시피 배우러 사람들이 와요. 90세를 살았는데 직방 늙은이로 90세 경험이다 어디 가냐 말이에요. 왜? 이 사회가 그들한테 시스템적으로 지혜를 내려준 아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되어가는 꼴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남이 어떤 되어가는 꼴을 가졌는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 특성은 뭔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어딜 가나 고객 그래. 하루 종일 고객이라는 소리 들으시죠? 그래서 짧게 하나, 고객의 고자가 무슨 고자예요? 고객님 그래서 서비스 교육한다고 온 세상을 떠들썩해. 무슨 고자냐 물어봤더니 높을고 마를고 오래됐고 뭐 고약고 고문할 때 고, 별 고자가 다 나오는데 지가 쓰는 단어의 기본 뜻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돌아볼 고자예요. 돌아볼 고.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너무나 멋져. 다시 돌아보러 온 거예요. 여인을 사귀었는데 자꾸 보고 싶어. 자꾸 돌아보러 가다 보니까 부부가 돼버렸어. 이 모임에 한번 와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1시간 동안 뭔가 완벽하게 채워졌어. 돌아오잖아. 고객이잖아요. 이게 고객이란 말이에요. 서비스의 기본. 고객이 뭔지를 개념이 없이 고객님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현상이에요. 이거 우리가 새롭게 지도해 줘야 돼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모였다. 그러면 대통령 전문 박사님, 올해 조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지금까지 45년. 45년 조직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연세가 45이세요? 근데 왜 45해를 조직생활 하셨다 그러냐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조직의 이론이에요. 근데 어느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는 이게 가족의 조직의 이론이다 라고 얘기해 준 분이 계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특성은 뭐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회사 생활한 게 조직 생활이래. 그리고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조직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물어보니까 사람이 7가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조직이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어떻게 두 존재가 움직임이 똑같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만든 너의 단체를 움직임이 사람과 똑같다 하니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뭐로? 법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래, 회사를? 법인이라고 부르잖아. 사단 법인 아니야, 이거요. 그러면 사람의 움직임만 알면 법인의 움직임을 정확히 아는 거 아니야. 온 동네가 법인 그러면서 법인이 뭐냐라는 개념이 없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거 못 고치시면요 영원히 후진국이야. 영원히 후진국. 그래서 나와 남이 모여서 조직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직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야 돼. 조직 문화가 무엇이고 동서양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성 행동이 나와야 돼요. 악수는 어떻게 하는가, 인사는 어떻게 하고, 대화는 어떻게 하고, 관원상제에 가서 행할 행동 거지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험한 행동을 하는 애들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는가? 왜 사람답게 사는 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 리더층이 될 수 없는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뭔지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행동 거지까지 우리가 다 알려주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어른의 인성 덕목, 어른으로 나아갈 지도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은 무엇이고 어른의 덕목이 무엇인가,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별들이 돌아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도는 이 현상을 비유해서 덕이라 그럽니다. 덕. 일정하게 도는 현상을 덕이라 그러는데 얘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안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이리 왔어요. 그러면 주변의 별들이 중심이 옮겼으니까 따라오잖아요. 오면서 뭐라 그래? 이분의 덕이 갑자기 변했다 그래. 그래서 변덕 부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덕이 뭐냐 말이에요. 이 덕이. 이게 어른의 기본 정신과 사고체계, 행동체계란 말이에요. 이 주변을 돌던 제자 그리고 자식들이 잘 돌다가 나와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돼. 이럴 때 이분을 보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리더님의 지도자님의 덕을 내가 잘 나누어 가져서 덕분에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덕이 안 돼. 얘기 없어. 왔다 갔다 해. 정치인들이 감옥 가면서 뭐라 그래? 본인의 뭐의 소치라 그래? 부덕의 소치라 그러죠. 덕이 없어진 거야. 이게 부덕의 소치인 거예요. 설날에 아이들한테 세배를 받고 말씀을 내리잖아요. 말씀을 뭐라 그래? 덕담이라 그러잖아요. 덕이 없는데 어떻게 덕담을 내립니까? 우리 사회. 그러니까 덕담 내린다고 아이들을 다 망쳐. 세배 받고 덕담 내리면서. 그리고 남의 집 개업집 가가지고 덕담이라고 내린다고 대박 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라고 덕담 내리고 왔다고 생각해. 이 집 어떻게 되게요? 곧 망해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인사말 하는 거 아니에요. 대박 나라고 하면 그 집은 지금 쪽박 차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쪽박에서 벗어나라고 이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레몬 하면 침이 나오듯이 대박 나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박 나지 못한 상태가 내 상황에 먼저 만들어져. 쪽박을 만들어 놓고 대박 나라고 한다니까 거기서 못 태어나지. 이런 말조차 제대로 전하는 인사말조차 우리한테 제대로 전해진 교육 시스템이 없었다니까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신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씀씀이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씀씀이가 있는 말. 씨앗이 되는 말을 말씨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요.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무한테나 하지. 대박 나십시오. 어른 보고 건강하십시오. 애가 어른 보고 수고하십시오. 말이 얼마나 무섭고 상대방 해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말하는 법도 배운 적도 가르쳐 준 사람도 가르친 적도 없는 거야. 이거 못 고치면요. 서로 헐뜯는 거야. 서로. 덕담이라고 하면서. 이런 7개의 큰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것은 여기에서 근거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가지고 이것을 추려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피카소가 추상화 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옵니다. 어마어마한 정물화 사실화해서 초기에는 그러다가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상을 뽑아낸 거라. 여기에서 뽑아내서 이것까지 공식을 만들었고 이것을 이 연합을 통해서 인성교육 지도사를 만들어서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이 수많은 분야에 모든 분야에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모든 분야에 다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확장, 베리에이션이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때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이 위대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 조직을 통해서 인성교육 지도사를 야물딱지게 길러내야 돼요. 야물딱지게. 이렇게. 정치사회, 경제문화 어느 분야에 관한 이게 다 사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쓴 책인데요. 기회가 되면 아마 이거 같이 좀 뵐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사람에게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요. 박완순 인성TV라는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순 인성TV에 보면 이 내용들이 시리즈로 제가 작년부터 이걸 전 세계 교육자들한테 펼치겠다 생각으로 시리즈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좀 보시면. 근데 이런 직강 또는 이게 눈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교육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찬스가 저는 왔다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올린 말씀의 결론입니다. 핵심은 인성교육 지도서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조직력을 통해서 그분들을 전파를 사회 모든 분야에 어린이집서부터 저 대학원, 사회단체, 그리고 교수님들,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어른들한테 이게 펼쳐져야 기본 틀이 잡힌 거거든요. 이러고 나서 각자 분야에서 이걸 좀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제도권 교육과 연결시켜야 돼. 지금은 이게 제도권 내에 못 들어가겠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에 박사님이 멋진 아이디어를 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제도권 내로 이게 들어가야지. 네네, 예. 제가 이거 제도권 내 저한테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인성교육진흥법이 대한민국에 제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그래서 저를 추천했던 모양이야. 얼마나 많은 음의 세력들이 들어오는지 자기네들이 들어가려고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만합시다. 난 안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계기가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과 영장의 본보기 갖추기, 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되리라 믿고요. 매직 넘버,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아침에 신문 보시면 신문 사이에 전단지가 꼭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광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고 다 그냥 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넣어. 150번을 듣습니다. 150번. 예. 왜 이렇게 계속 듣냐 보면 제가 어떤 자연인이 있다 그래요. 여기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대통령 박사님. 그럼 여기 식구, 배우자,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몰래 새긴 여인 있으시죠? 대답을 하세요. 몰래 새긴 여인 있고 여기서 낳은 아기 있죠? 아기는 없어. 아기는 없고. 그래서 박사님 한 분이 계시면 요 주변에는 최소한 15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마케팅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한 번만 150번 중에서 한 번만 광고지를 보고 내가 인식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퍼진다 그래요. 요것을 매직 넘버라 그래요. 마술의 숫자. 모든 자연인의 매직 넘버는 150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곱하기 10, 곱하기 10. 끝도 없이 많은 분들한테 전파 가능한 분들이거든. 제가 지금 여기 수십 분을 모시고 합니다만 곱하기 150,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수만 명을 모시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녹화가 돼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하는. 이 매직 넘버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시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바꾸는 엄청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으로 조만간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계층이 되도록 이미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네. 75년도 대한민국 인구가, 남북한 인구가 4천만일 때 전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어요. 지금 7천만, 8천만, 전 세계 70억, 80억이야. 저희가 일당 100의 존재감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이미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존재 주신 분이 이것을 어떻게 펼칠까라고 대한민국에 펼쳐놓은 현상이 있어요.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왜? 한국. 왜 교회가 많게 한국에?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펼칠 도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함께 가시리라 확신. 그리고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본부장님과 그 이사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께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 위에 비를 쏟아요. 구름을 제 위에 오게 만든 자연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람이라 그래요. 바람. 바람이 있어야 이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신 곳에 이리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만든 바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인간 사회에서 뭐라 그러게요? 인연이라 그래, 인연. 인연이 없으면 죽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인연을 만들어주신 본부장님, 이사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짧게 한 말씀 여쭤보세요. 네네, 예. 지금 답변 다 안 하셨어요. 네네, 예. 도구가 있습니까? 어떤 도구를 하시면? 지금 여러 가지 예. 이론을 얘기하셨어요. 예, 예. 이 이론이 예.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도구는 제가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책 가지고 지난 20년간 계속 이제 인성교육 지도서 양성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육군단 예. 그 정훈 교관들을 교육시켰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배포했던 교권이고. 그렇죠. 예. 제가 한 예.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시간입니다. 예, 예. 질문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네, 네. 경영 방법론을 예. 말씀드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만든 틀이 네. 하지만 소통력이 맞죠. 예, 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해보니까 예. 그 경영 어떤 거 혁신을 해보니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만든 틀이 그게 뭐냐? 예. 그게 국민교육원장입니다. 국민교육원장 모든 사람들이 머리 박아가지고 네. 예, 예, 예. 앞으로 이거 뭐 이거 예.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틀이 있는데 그걸 왜 또 인식을 못하고 전달 안 하고 맞습니다. 예. 예, 예. 물론 그냥 우리 분명히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 그 방금 말한 대로 예.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경영하고 싶었던 큰 예. 예, 예. 포함이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틀을 말씀드렸던 요거에 이게 이것에 기초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을 예, 누군가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초 과정이 30시간이에요. 이거 공부하는데 내가 30시간 걸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이거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트레이닝 기간이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 만들어내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 예, 예. 예. 박정희 대통령 맞아요. 네. 국민교육원장이 또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됐던 말.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꼭 듣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언급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네, 오늘 교수님 네. 말씀,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예.